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재미난 제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거예요. 리 엔필드 SMLE라고 그러죠. 짧은 버전이에요. 짧은 리 엔필드 넘버 1 마크 3 버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제품이 굉장히 우리가 토이건으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보기가 힘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면은 사실 브랜드를, 새로운 브랜드,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를 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바로 여러분들 스페인의 데닉스라는 회사,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스페인의 데닉스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이고요. 이 데닉스라는 제품 회사는 스페인에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여러분들 스페인 바르셀로나 앞에 바르셀로나가 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구 앞으로 그 바닷가에 지중해죠. 거기에 메노르카라는 섬이 있어요. 큰 메노르카 섬이 있고, 뭐 여러분들 제일 휴양지로 알려진 게 이제 이비자 섬이 있고, 그 바로 오른쪽 위에 팔마 섬이 있고, 다시 오른쪽 위에 메노르카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노르카라는 섬에 위치한 회사가 데닉스라는 회사예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쓸데없는 잡설이고요. 그래서 이 데닉스라는 회사는 1967년도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67년도에 창립을 해서 당시 고 메노르카 섬이 원래 인조 보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석 세공하고 하는 공예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와 동시에 뭐 수공예로 옛날 총들 만들고 했던 그 지역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 과거에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사는 섬들이 어느 정도 병참 기지와 뭐 병기 만들고 하는 데가 좀 많았었는데, 아마 그런 성격의 과거 화승총이나 아니면 화승총보다는 뭐 아무래도 프린트락, 부싯돌로 쏠 수 있는 프린트락 총들이나 아니면 퍼커션 총들을 생산을 좀 옛날부터 실총을 그렇게 생산을 했었는데, 이 데닉스사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섬의 어떤 산업 구조상 그런 것들을 생산했던 이력이 있던 곳이다 보니까 이 데닉스라는 회사에서 1967년도에 설립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실제 발사는 안 되는 총열은 다 막혀 있습니다. 이 총도 총열은 다 막혀 있습니다. 실제 발사가 안 되는 순수하게 집안에다가 걸어놓는 장식용 그런 클래식 피스톨이나 라이플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안전한 뭐 장식품이니까 인테리어 소품으로 굉장히 좀 많이 팔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총기 대상들은 총만 만드는 게 아니라, 데닉스사는 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라든지 동아시아 쪽의 고대부터 중세 유럽, 뭐 그리고 특히 이제 로마군이 썼던 어떤 글라디우스인가요? 로마군 전용 단검, 뭐 이런 것들, 전투용 칼, 뭐 이런 것들, 칼 종류들도 많이, 복제 칼들을 많이 생산을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초창기 프린트락, 그리고 퍼커션 라이플, 뭐 피스톨, 이런 것들, 클래식 총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팔렸던 것들이 그 단발 프린트락 총, 그러니까 우리 뭐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단발 총들, 해적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런 해적들이 잘 쓰는 단발 권총, 뭐 이런 것들이 예쁘잖아요. 섬세하고 무슨 뭐 공예품 같고, 그런 총들 위주로, 라이플도 그렇고 그런 총들 위주로 좀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 시대 때 총들, 뭐 미국 초기 총들, 그리고 미국이 남북 전쟁 했을 때 총들,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 때 썼던 총들,
아무래도 이제 주 소비층이 그쪽에 대한 매니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좀 집중된 것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1차 세계대전 때 장비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장비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월남전이나 현대적인 장비들도 일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 특징이 이렇게 나무와 쇠로 된 총들은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해요. 다른 일제나 대만제 어떤 토이건들, 에어소프트건들, 모델건들에 비하면은 얘네들은 가격이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아무래도 정밀성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함은 조금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2,000원짜리 물건의 품질을 기대하면 안 되니까. 대신에 그래서 보면은 가장 얘네들이 각광받고 해외에서 요새 많이 팔리는 총들, 이베이에서도 많이 팔리는 총들이 바로 1차, 2차 대전 때 대전물 총들, 나무와 쇠가 적절하게 섞인 대전물 총들이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탑이 뭐냐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 SMLE, 리엔필드 넘버1 마크3 버전과, 그리고 M1 게런드 소총, 그리고 카빈 M1 소총들, 이런 나무와 이 쇠가 적절하게 섞인 총들. 그 외에 프린트락이라든지 퍼커션 라이플이나 피스톨들도 있는데, 얘네들보다 훨씬 더, 이런 2차 대전물보다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집니다. 이런 2차 대전물에 비하면. 물론 얘네들도 품질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뭐 게런드나 뭐 이런 것들 총들이 일본 모델건들이나 아니면은 대만제 에어소프트건에 비하면은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떨어져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량 생산으로 그냥 적당하게 걸어놓고, 건 매니아들이나 뭐 이렇게 집 좀 예쁘게 클래식하게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크게 부담 없이 구입해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팔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이나 모델건들보다는 훨씬 많이 팔렸다고 해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예를 들어서 리엔필드 이 SMLE 같은 경우는 토이건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 넘버1 마크3 SMLE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거의 유일한 대안은 비바함스에서 만든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고요. 그런데 유일한 대안은 사실 이 데닉스 제품이 유일한 대안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켄터키 라이플, 유명한 켄터키 라이플, 퍼커션 라이플 있죠? 켄터키 라이플이면은 저거죠. 프린트락 라이플, 뭐 그런 것들, 뭐 엔필드 1860, 1853 이런 초창기 퍼커션 라이플들,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일본에서 가끔 미로쿠에서 켄터키 라이플 나오고, 다나카에서 트랩도 M1873 트랩도가 나온 게 사실상 유일하고, 라이플로는 사실 이런 퍼커션이나 프린트락이 제대로 토이건으로 나온 적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수두룩한 제품들을 이 데닉스에서는 다 제품화를 시키는 거죠. 굉장히 상세하게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닉스사가 이런 총들을 그래서 영화사에도 소품으로 많이 또 납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구할 수는 없고 복제품을 구해야 되는데, 유일한 대안은 사실상 대량 생산으로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은 뭐 데닉스사가 아무래도 유일하니까요. 물론 중국에서 이런 짝퉁으로, 데닉스 짝퉁으로 이런 프린트락이라든지 퍼커션 피스톨들 일부는 좀 생산한다고 하는데 품질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데닉스가 적절하게 품질,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에어소프트건이나 모델건의 어떤 품질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적절한 가격 대비 품질은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삐끗한 발사 안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300종류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데닉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고, 국내에도 일부 그런 클래식 총들이 일부는 한때 몇 년 전에 좀 들어와서 유럽 인테리어 소품 해가지고는 좀 일부 좀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스톨은 좀 저렴하게 팔리는 편이었고 라이플류는 좀 많이 비싸게 팔리는 건데 이런 대전물이 1차 대전, 2차 대전 대전물이 아니라 이제 완전 플린트락 라이플들 완전 클래식하게 진짜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데 인테리어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품들만 일부 국내에서 조금 인테리어 소품 용도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간간히 파는 거는 같아요. 근데 가격대들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데닉스가 그렇게 비싼 총들이 아닌데 아무래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봤을 때 업체에서 가격 선정을 했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사기에는 조금 비싼 가격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거의 일본의 에어소프트건 가격 수준으로 올려놔가지고 조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데닉스사가 제품들을 꽤 많이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40개국이라고 그러죠. 40개국 정도의 정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꽤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규모도 상당히 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대만 업체나 메이커나 아니면은 일본의 업체들보다 아마 규모가 더 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생산량이라든지 종류를 봤을 때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까지 구하기 어려웠던 이런 리엔필드 그 SML 이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게런드가 별로 안 나왔었죠. 우리한테는. 게런드가 물론 뭐 전동건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볼트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 게런드가 전동건은 좀 감흥이 없죠. 유일한 대안이 이제 에어소프트건으로는 마루신 제품인데 이거는 마루신 에어소프트건 마루신 저도 좋아하는데 브랜드는 에어소프트건으로서의 마루신은 제가 그닥 신뢰는 안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마루신 게런드도 재밌어요. 갖고 놀기 재밌고 쏘고 놀기 재밌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갖고 놀기에는 부품 수급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지기 마련이라 좀 한정적이죠. 그 외에 또 모델건으로는 허드슨에서 게런드가 나왔는데 뭐 디테일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그 고증 재현도는 최고죠. 허드슨 제품이. 근데 허드슨 제품도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도산에서 물건이 신품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일본 내에서도 허드슨 M1 게런드가 굉장히 가격이 높게 중고 거래가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한국에 들어와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일본에서 지금 야후 옥션 잠깐 제가 방송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게런드 팔리는 게 옛날에는 한 7, 8만 엔이면은 1, 2년 전엔 7, 8만 엔에 구했는데 지금은 9만 엔, 10만 엔 막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고가격으로 그런 애들이 한국에 개인 통관시키면은 뭐 세금, 운송료, 세금, 뭐 관세사 수수료, 뭐 검사료 이런 거 다 따지면 한 15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가격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데닉스 게런드는 가격이 저렴하고 나름 나쁘지 않아요. 품질도. 물론 뭐 마루신이나 허드슨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일부 분들이 데닉스 게런드나 이런 엔필드를 좀 직구매로 직접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가지고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도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좀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어렵사리 제품을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리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데닉스에 대한 회사 설명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제로 엔필드에 대한 실총 설명 좀 지루할까요, 여러분? 그냥 뭐 엔필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제식 소총인데 영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엔필드의 기본 설계는 미국의 총기 설계자였던 제임스 페리스리라는 양반이 이 엔필드의 이 타격 당시에 이제 마우저 소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총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볼트 액션으로 쏘는데 이 볼트의 움직임 자체를 최소화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마우저 소총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에 비하면은 볼트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그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끔 추구를 했던 총입니다. 그래서 그의 특징이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 1800년대 후반 때라 그러니까 유연 화약에서 무연 화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얘가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다가 이거를 설계한 거를 좀 미국에서 좀 제작해서 팔아보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뭐 시큰둥해가지고 넘어갔던 곳이 영국이었어요. 영국에 가서 이 시스템을 선전을 하니까 영국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영국의 매트포트라고 하죠. 윌리엄 앨리스 매트포드라는 그 총기 기술자랑 같이 합쳐가지고 그 총기 기술자는 총열을 만들고 그 제임스 페리스 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처음 나온 게 1888년도에 리 매트포트 소총이었어요. 거의 모습은 이 녀석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총 자체는 유연 화약 탄을 쓰는 303 탄을 쓰는 소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미 주변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무연 화약 탄을 쓰는 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성능이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영국에서 이 총을 리 매트포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총열만 무연 화약 303 7.7mm 탄을 쓰도록 총열만 강화시킨 총을 부랴부랴 개발해서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의 엔필드 조병청에서 제작을 한 거라 그래서 이름이 다시 리 엔필드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초의 소총 역사의 불멸의 이름 중에 하나가 됐죠. 리 매트포트가 아니라 리 엔필드라는 소총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무연 화약의 그 303탄이 이제 그 유명한 브리티시 303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필드 조병창에서 다시 태어나게 됐죠. 당시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1차 대전 때 영국군 주력 소총으로 썼어요. 그런데 장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영국 애들이 보병 애들 엄청 훈련시킬 때 엄청나게 속사를 하는 거를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리엔필드 하면 나오는 말이 매드 미니트라는 얘기인데 광란의 1분이라는 소리인데 300m에다가 30cm 타겟을 설치해 가지고 엔필드 소총으로 쏘는 거예요. 1분 동안 쏘는데 그거를 15발 이상을 명중을 시켜야 돼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게 매드 미니트라는 훈련 과정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광란의 일부. 최고 기록이 1914년도에 36발을 맞췄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분 동안 물론 탄창이 있긴 해요. 10발 탄창이니까 1분 동안 탄창까지 교환하면서 1분 동안 쏴가지고 300m에 30m 표적을 36발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속사성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영국군 애들 화력을 이제 총알 날라오는 거라든지 텀이라든지 속도를 보잖아요.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기관총 얼마 정도 있고 보병대 소총들이 얼마 정도 있다. 그거 계산하는데 독일군 애들이 상대편 그 베테랑 독일군 간부들이 측정할 때 엔필드의 이 어마어마한 속사성 때문에 거의 쟤네들 기관총이 뭐 좀 많이 있구나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속사성을 자랑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볼트 액션으로는 사실 이 엔필드가 이게 90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볼트 회전하는 게 60도 정도라서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스트로크 거리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사성 우선의 소총으로 태어난 총이 엔필드 총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 초기형 넘버원 마크 3 짧아요. 원래 넘버원 마크 1 소총은 얘보다 좀 길었어요. 길었는데 이 녀석을 살짝 개량해서 짧게 만들고 해서 만든 게 넘버 3예요. 그래서 SMLE 그 SMLE가 Short Magazine Reinfilled Rifle라는 약자거든요. 넘버 1 마크 1 같은 경우는 S가 안 들어가고 그냥 MLE 라이플이라고 해요. 그냥 Magazine Reinfilled Rifle이라는 표현인데 거기에서 이 넘버 마크 3가 짧아지니까 Short Magazine Reinfilled Rifle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사실상 1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 전 기간 동안 쓰여졌고 2차 세계대전 초창기까지 쓰여져요.
초창기, 왜 초창기냐? 많은 수의 영국군들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다 도망갔죠. 그 유명한 덩케르크 철수 작전으로 다 도망가는데, 일단은 뭐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 이런 소화기들 이런 것들 다 그냥 바닷속에 집어 던지고 몸만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 영국 병력이 소총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이거를 만들어서 제식화시켜서 보급을 하는데, 이 녀석 이후에 뭐 마크 4도 나오고 마크 5도 나오고 마크 6도 나와요. 개량형으로. 근데 소량 워낙 이 마크 3가 워낙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소량 생산해서 시험적인 테스트 삼아 생산한 정도 수준인데, 덩케르크에서 많은 상당수가 소실이 되니까 다시 생산을 하는데, 이 녀석으로 생산한 게 아니라 그 넘버 1 마크 6를 살짝 손봐가지고 넘버 4 마크 1 넘버 4 시리즈가 나와요. 그래서 넘버 4는 얘보다 살짝 길어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또 다른 그 전형적인 엔필드 소총의 넘버 4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버 4 같은 경우는 이 녀석에 비해서 리어 사이트가 이제 얘는 좀 아무래도 초기 소총이다 보니까 리어 사이트가 카고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의 마크 6, 넘버 1 마크 6나 마크 5 마크 6에 가보면은 리어 사이트가 이제 여기 이 볼트 위쪽에 올라가게 돼요. 리어 사이트가 뒤로 위치 이동을 하고, 생산 제작성도 좀 높여가지고 부품도 좀 간소화시키고 해가지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이제 설계가 돼요. 그리고 마크 6 같은 경우, 넘버 1 마크 6 같은 경우는 뭐 프리플로 바렐, 플로팅 바렐 세팅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넘버 4가 되는 거죠. 넘버 4. 그래서 넘버 4가 있고, 가장 많이 쓰인 게 그래서 이 SMLE 그리고 넘버 4 버전. 넘버 4는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A1으로 바뀌기 전까지 주구장창 50년대 중반까지 썼죠. 우리나라 한국 전쟁, 6.25 전쟁 때도 영국군 주력 소총은 엔필드 마크 넘버 4였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국군의 어떤 현대화, 영국 육군의 어떤 보병들의 어떤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엔필드 소총이 있죠. 그래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독특하고, 당시 볼텍션 라이플인데 이렇게 매거진을 채택하고 독특하고 또 연사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상당히 매니아층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어느 정도 뭐 카구팔이라든지 뭐 이런 게런드에 비하면 좀 적긴 하겠지만, 상당수 그래도 엔필드 소총 매니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닉스 제품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데닉스 제품은 상당히 예뻐요. 제가 좀 서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서서. 자, 디테일은 잘 꾸며놨습니다. 나름 잘 잡았어요. 특징도 잘 잡고, 특히 앞부분 리어 사이트라든지 이런 총열 부분, 이 대건 거치대 이런 것도 표현력 상당히 괜찮고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닉스 제품은 대량 생산, 장식용 뒤에 부분도 예쁘게 잘 이제 이 버트 플레이트, 원래 오리지널은 황동 버트 플레이트인데, 이 녀석은 지금 황동인지 아니면은 뭐 아연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가요. 아무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쁘게 잘 세팅을 해놨어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근데 가까이에서 디테일을 보면은 좀 실망하실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좀 약간 생략하거나 그냥 몰딩으로 만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데닉스 엔필드 SMLE를 기본적인 동작은 볼트, 후퇴, 다시 장전, 그리고 격발, 실물과 동일한 사이클로 잘 움직여 줍니다. 움직임도, 볼트 움직임도 실물처럼 60도 움직여서 실물과 같은 스트로크 길이로 뒤로 후퇴했다가 앞으로 밀어서 놓고 쏴주는, 상당히 잘 재현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 리어 사이트가
이 탄젠트식 리어 사이트가 움직이지 않는 어떤 몰딩 부분이라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몰딩으로 돼 있어요. 안 움직여요. 과감하게 작동을 포기하고 생산성을 높인 어떤 이 데닉스사의 어떤 설계 사상을 좀 엿보는 것 같아요. 대신에 탄창은 착탈식이 됩니다. 실물처럼 탄창 멈치가 있어요. 방아쇠 앞에, 트리거 앞에. 그래서 여기에 탄창 멈치가 있어. 탄창 멈치를 눌러주면은 탄창이 이렇게 착탈은 됩니다. 요런 거는 이제 잘 설계를 실물 비슷하게 잘 설계를 한 거죠. 대신에 탄창도 그냥 말 그대로 덤이에요. 안에 스프링도 없어요. 팔로워 스프링도 없어요.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덤입니다. 팔로워도 그냥 얹혀져 있는 탄창 위에 속은 비어 있고요. 어차피 뭐 얘네들이 만든 목적이 장식용품이라 뭐 작동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작동만 볼트, 후퇴, 전진, 그리고 코킹, 그리고 격발의 기본 사이클만 가능해요. 대신에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스페인 데닉스사의 자료 사진 보면은 이 SML의 실총과 이 녀석을 비교해서 같이 이렇게 디테일 비교한 사진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다만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감하게 몰딩 처리된 부분들, 부품에 몰딩 처리된 부품들이 좀 뭐 아무래도 저도 매니아다 보니까 콜렉터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시중에서는 못 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레어 아이템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루엣은 잘 뽑았어요. 총목도 상당히 똥똥하지 않고 기존의 에어소프트건들 엔필드 뽑아놓은 총들 보면은 총목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총목이 뚱뚱하고 그거는 기존의 볼트 액션 라이플들 공통적인 나무 개머리판에 나무 스톡의 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대로 총목이라든지 개머리판 모양 제대로 못 뽑아주는 회사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 데닉스사는 그래도 이런 것들 보면은 스톡은 나무는 상당히 예쁘게 잘 처리되고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나는 분들은 구해가지고 좀 웨더링도 하고 우드도 좀 스테인 작업 다시 좀 하고 허름하게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아쉬운 부분들은 총에 뭐 여러가지 각인들이 실총에는 있는데 각인이 없어요. 이 총은 각인이 생략돼 있어요. 딱 하나 각인이 유일하게 이제 여기에 데닉스 메이드 인 스페인 원산지 표시가 살짝 양각으로 살짝 그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정도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각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총 각인들 필요하신 분들은 국내에서도 뭐 요즘에 레이저로 각인 많이 해주니까 가셔서 자료들 들고 가셔서 그냥 직접 좀 디테일업 해주셔도 상당히 예쁜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 전체적인 실루엣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영화사에서도 뭐 어느 정도 소품으로 쏘면서 소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런 것들 동작들도 다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되기 때문에 영화사에서도 충분히 소품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모습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디테일한 부분도 나쁘지 않다. 많이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닉스 제품도 이런 2차 대전물들이라든지 일부 제품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왜냐하면 이 엔필드 같은 경우 지금 데닉스의 스페인 공식 홈페이지엔 좀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항상 그렇듯이 데닉스 공식 홈페이지엔 얘가 358유로인가 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358유로. 근데 이베이에서 실제로 팔리는 가격은 보통 이 엔필드 같은 경우 250달러 선, 250달러 뭐 그 정도, 250달러에서 300달러 선, 좀 싸게 파는 데는 그거보다 좀 더 몇십 달러 더 싸게 팔기도 하고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한국에 또 직접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라 이런 라이플류는 아시다시피 싸게 잡아도 운송료가 최소한 뭐 5, 6만 원, 좀 비싸게 잡으면 1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베이에서 엔필드가 뭐 지금 250달러에 팔린다. 운송료까지 50달러 포함해서 300달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오면은 지금 뭐 한 36만 원 잡고요. 본체 가격만. 운송료랑 본체 가격만 36만 원 잡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세금 20% 정도가 나오니까 한 7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36에 7만 원 정도 43만 원이 되죠. 거기에 총포협회 검사료 5만 5천 원이 되니까 48만 5천 원. 거기에다가 우체국에 4천 원 내고 그러면 뭐 얼마예요? 그러면은 거의 49만 원 돈이 되는 거죠. 50만 원이 채 안 되게 직접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해외에는 다 칼라파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판매자, 이베이 판매자가 칼라파트, 운 좋으면 칼라파트 달아주는 판매자도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판매자가 적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총 모양은 안 보내주려고 하는 판매자들도 많고요. 이베이 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가격은 싼데 칼라파트 안 되고 한국 배송 안 돼 뭐 이래요. 근데 유럽에서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서 파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유럽 특성상 칼라파트 오케이 해줘요. 칼라파트 장착하는데 뭐 5달러만 내 뭐 추가 작업비 5달러 정도 주면은 해줄게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대신에 유럽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비싸고 그리고 운송료도 좀 비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 들어오면은 칼라파트에서 들어오면은 한 돈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전후 넘어갈 것 같아요. 물론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비싸게 구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략적인 평균 가격을 대략적으로 한다면은 40만 원대 후반에서 50만 원대 초반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가 되고요. 데닉스사의 다른 제품들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지금 여기엔 없는데 데닉스 M1 게런드 같은 경우도 볼트가 후퇴 전진이 돼요. 후퇴 전진이 돼요. 딱 그 정도까지만. 근데 전체 실루엣은 나쁘지 않아요. 기존의 전동건들 실루엣보다 훨씬 더 뛰어날 정도로 나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 M1 게런드 같은 경우도 엔필드보다 조금 아주 뭐 한 10달러 정도 저렴할 거예요. 저렴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M1 게런드도 들어오면은 뭐 40만 원대 중후반 혹은 5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영화사 소품이라든지 어떤 M1 게런드는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사용처가 많으니까 영화나 공연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소품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같은 컬렉터들도 하드슨이나 마루신 게런드 이런 것들 구하기 힘드니까 데닉스 제품으로 좀 대처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중 얘기인데 데닉스 제품을 그래서 전문적으로 국내에 런칭해서 수입 정식으로 이제 승인받고 수입해가지고 검사받고 승인받고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려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정이 되고 구체적인 일정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 들어오는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다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엔필드 데닉스라는 브랜드의 리엔필드 소총을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간단하게 데닉스 회사 소개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실총 엔필드 어떤 총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사항들은 여러분들 저한테 이 유튜브 리플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성심성의껏 리플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의 품질의 이 정도의 제품이라면은 소장을 하고 싶어요. 가격이 아까 뭐 50만 원대 초반 정도라면은 이 정도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또 다른 방송으로 데닉스 제품을 다시 또 한번 찾아뵙는 걸 약속드리고요. 여러분 오늘은 또 이만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이슈나 재미난 이런 제품들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